자, 안녕하십니까. 강성필TV, 매일 빵빵 터지는 TV, 매일빵TV 강성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다 예상들 하고 계셨죠.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자, 그럼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종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 당협협의회 대표가 어젯밤에 이제 그런 걸 올렸습니다.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번 연판장에 동의할 것이냐, 그래서 2번 이름만 올릴 것이냐, 3번 빨리 선택해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 논란에 이어진 파열음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걸 두고 두 가지로 이제 의견이 날리는 거죠. 첫 번째, 김건희 여사 측, 친윤 측에서는 아니 그래도 영부인이 당을 위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면 아니 답장을 해서 이것을 사과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공적인 대화인데 이런 사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논리로 쉽게 말해서 쌩 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사람들,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들은 아니 그때 한동훈이 네가 제대로 사과를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총선에서 우리가 108석보다는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 빨리 사과해라, 이런 논리인 거고, 한동훈의 논리는 첫 번째, 자기는 평생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로 그런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자기는 답장을 안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피력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그 문자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딱히 사과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라고 한동훈 후보 측은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아니 한동훈이 김건희한테 문자가 그래 왔으면 일단은 본인 친한 형수님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면 형수님, 여사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통로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공적인 루트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아예 쌩깠다? 그것도 읽고, 그러면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감정적인 대응인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받았을 때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인 진은정 그 변호사한테까지 또 문자 보냈는데 진은정 변호사도 쌩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물론 나 같아도 내 마누라가 잘못했는데 좀 그래도 한번 사과라도 해보겠다고 내 친한 오랜 후배한테 연락했는데 쌩까버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평생 검사만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를 딱딱 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험이 미숙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과연 당을 잘 이끌 수가 있겠느냐. 왜? 정치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 측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그때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만약에 한동훈이 쌩을 깠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자기 남편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상의해서 사과했으면 됐지. 그런다고 사과를 안 한다? 그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그때 사과할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말에 더 신뢰성이 있고 국민과 당원들이 김건희 여사 측의 신뢰성을 더 믿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1차와 2차로 나누어질 거예요. 1차는 한동훈의 배신자론, 싸가지론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2차는 이제 원문이 공개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측에서 제 내피셜입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이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운 것 같아요. 왜?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문자의 맥락을 보면 이게 사과를 하려는 취지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조금 확정적인 게 아니라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지웠다고 하더라도 이 문자가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측이 입수를 해서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아마도 이 원문을 공개하고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9일인가 10일인가 나토 순방을 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2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국내 정치 안에서 공작 정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가시기 때문에 그때 무언가 2차전이 생길 것이고 이 2차전은 한동훈의 반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친윤 세력들이 저는 벌써 반격을 더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조에 말씀드렸던 이 연판장 사태, 그러니까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에게 지금 이 연판장을 돌리냐 마느냐 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세론이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3시에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취소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측은 연판장 돌려라. 오히려 국민과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의 여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한동훈 후보가 막상 연판장 돌리라고 했는데 이 연판장에 서명한 원내 당협위원장 숫자가 적다. 153명 중에서 과연 몇 명 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주말에 윤상현 후보가 말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둘 다 당대표가 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둘 중 한 명이 당대표가 되면 정말로 국민의힘이 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어젠가 나경원 후보가 말을 했어요. 패배 브라더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진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다. 한 명은 사과를 못 만들어냈고 또 한 명은 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될 거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갈등과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말 삼자가 지켜보기에는 재밌는 꿀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TV, 매일 빵빵 터지는 멜빵 TV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